이번 주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상승률을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플러스 났고, 러시아가 플러스 나고, 독일이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고친 국가들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 완화 기대와 중국 당국에도 경기 부양을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유럽은 지금 전쟁이 좀 소강 상태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뭐 전쟁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전 강도보다 센 어떤 충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벗어났고, 정작 이제 해당 국가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약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중국, 러시아, 독일,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과 중국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나머지 국가들도 계속 딸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요 지표들인데, 지난주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국채 금리는 3% 이하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금요일에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는 100달러, 95달러, 그 다음에 상단은 110달러 언저리에서 박스권인데, 110달러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115, 12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물가에 대한 어떤 압박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여기서 조금 속도가 좀 완만해지는지 또는 하락하는지, 이거 중요한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 가격인데, 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지난번에 이제 찍어줬던 고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도에서 수출을 금지하네 마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진정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반등이 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달러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빠지긴 했는데, 뭐 달러 인덱스가 사실 100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생소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을 훌쩍 넘어서 104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105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달러화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을 쓰기 싫어한다라는 거, 돈 투자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약세를 갈수록 좋은 거죠. 달러화가 약세를 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달러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수입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구도가 좀 풀리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풀린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어떤 약세,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하락하고도 맞물리겠죠. 그래서 중요한 변수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나왔던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이번 달 중순부터, 근데 이번 달 중순이라 하면 이번 주잖아요. 이제 점진적인 어떤 개방, 봉쇄를 완화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국제유가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공급망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기대를 걸었다가 또 안 되면 시장에서 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에 중국이 여기 봉쇄 완화 플러스 주 후반에는 금리 인하까지 이제 뉴스가 나오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 중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제조 가격 20% 올린다. 이게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 반도체 가격까지 올라버리면 뭐 전자제품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중요하잖아요. 파운드리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줄 거다. 이게 이제 금요일 마감 후에 나왔던 재료라서 증시에 이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게 과연 뉴스거리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재료로는 러시아가 이제 핀란드를 비롯해서 나토 가입을 검토하거나 하려고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수출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러시아와 독일 증시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괜찮다라면, 이건 완전히 이제 뉴스에서는 아주 센 뉴스 아니고서는 이 관련된 제재에 관련돼서는 이제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뉴스의 주초에 이제 유럽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요것도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스닥 주봉 차트 120주선, 이 파란색 선이 120주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깨고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점 나온, 한번 찍어준 큰 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꼬리라든가 이런 걸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양봉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시장이 앞으로는 11,30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꼬리 달고 올라서 11,800으로 끝났는데 이제 11,300 이하로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더 심각한 그 정도 하락이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좀 이왕이면 거의 13,000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12,000 중반 이상까지 좀 회복이 돼서 120주선 위로 2, 3주 안에 도달을 하느냐. 그리고 그 2, 3주 사이에 절대로 11,300을 깨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삼성전자 주봉. 삼성전자 달러 차트 주봉에서 요 어떤 이평선의 흐름, 그러니까 200주선을 이제 지지선 삼아서 돌리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DR에서 제가 이제 75 이하는 과매도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좀 살아나면서 이제 상승 종목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무조건이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깰 정도라면 시장 되게 나쁜 거라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주의할 점도 반드시 체크하면서 단정적인 지표보다 주목할 지표로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조건에서는 다 만족을 하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이거 그 고점 대비 큰 추세적인 하락이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가 32에서 35포인트 사이에 낙폭을 보이면 그 지점이 저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4% 되는 자리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한 63,000원 정도 됩니다. 그 이제 라인이. 그러니까 63,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좀 추세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좋죠. 일단 삼성전자가 잘 보시면 사이사이 이렇게 큰 양봉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봉 나오고 돌려서 아 드디어 돌아가나 보다 했지만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하향하면서 이제 이 빨간색이 21선인데 21선이 뭡니까? 한 달에 20거래일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돌파 하나 했더니 바로 또 두들겨 맞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21선 위로 올라가서 머물게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흐름.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찍어 누르던 이슈를 벗어내면서 한 달을 좌우할 어떤 새로운 어떤 호재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살아난 게 있었고 LNF,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여기 좀 갇히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LNF를 꼽은 게 LNF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좀 물렸다 싶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린 종목을 손절매하느냐 아니면 버티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버텨주는지 여부 요것도 이제 시황상 코스닥 시황상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실적주들이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코전자 뭐 DDR5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실적주들 이거 제가 그 유튜브 방송 기업 분석하는 곳에다가 종목 분석하는 데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추천으로 올린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뭔지 좀 설명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돌이켜서 어쨌든 이런 실적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보시면 주가가 코스닥 시장 하락할 때도 이게 되게 버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서면 굉장히 강하게 돌아서니까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금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신용 다 털어먹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매수했던 종목군들이 뭔가 봤더니 뭐 이제 쭉 보시면 이런 어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라인으로 좀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업종이 좀 골고루긴 해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게임주가 조금 살짝 들어가 있죠. 컴투스, 펄어비스, 위메이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낙폭과대주 쪽에서 이제 추세적인 반전이라고 기대하기는 그건 단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안 한다라고 단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긴축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 과연 길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이제 대신 지난주 후반부터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외국인들은 그렇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IT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S라든가 코미코, 심텍, 원익 QNC, 그다음에 뭐 동진세미캡, 원익 머트리얼즈, 솔브레인 뭐 이런 식 테스나 뭐 유진테크 이렇게 이제 종목 구성 중에 반 정도가 이쪽에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 구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핵심을 좀 요약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금리, 국제유가를 비롯한 이제 에너지 이런 곡물 가격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긴축 구간을 과연 탈피하느냐 이 탈피한다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금리는 3% 아래쪽에서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국제유가는 이제 좀 지금에서 뭐 폭등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국제유가 현재 $110 정도 선 넘어가지 않고 또는 그 선 정도에서 완만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좀 완만하게 하락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와지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좀 원자재 가격이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국에서 관련된 재료들, 중국 관련된 재료들, 예를 들어서 봉쇄 완화, 관세 부과, 그다음에 금리 문제. 지금 중국에서 대출 우대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20일에 그거 결정이 되는데 이제 봉쇄 완화의 금리 인하에 더해지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중 간의 관세까지 인하가 되면 우리 입장에선 가장 센 재료가 됩니다. 반등에 유리한 그런 재료가 나오느냐. 반대로 봉쇄 완화하려고 했다가 실망으로 다시 봉쇄 강화하는 사태가 돼버리면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죠. 요 재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로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상승을 해줘야 달러 차트에서 주봉상, 제가 달러라고 그러지 옛날 달러 차트에서 주봉상 이제 반전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 삼성전자가 바닥을 쳤다 이런 인식이 되는 거랑 지금은 공방이야 이렇게 되는 거랑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 좀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제가 종목 장세가 조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통신 장비 뭐 이런 쪽의 어떤 종목들 쪽에서 2개 정도가 좀 치고 나가는 게 나와주면 좋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통신 장비 이렇게 이게 왜 그 대형 기업들의 투자를 의미하는 게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 의미가 좀 있는데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끌어올릴 정도면 주식시장에 돈이 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들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관련주들에다 자금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들 신용도 털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한 2개 정도가 좀 세게 움직여주면 지수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 돌지 말고 한 대장주가 한 2개 정도 나와주면 코스닥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제가 실적주 계속 강조하고 드리고 있잖아요. 네, 실적이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실적이 내년도까지 좋아지는구나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시고 특히 저 수주잔고 같은 거가 확인이 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역대급으로 증가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된 기업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한두 개 정도는 포트에 있으면 좀 든든하겠죠. 그래서 잘 이제 좀 구성해 놓으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제가 볼 필요가 있어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를 보면 이제 계속 매도잖아요. 월 평균으로 보셔야 되죠. 월 평균 보면 외국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월 평균으로 보면. 근데 고객예탁금 증감을 보면 2020년대 월에 3조 원이나 증가가 되던 게 작년도에는 4천억밖에 증가가 안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평균 2조 2천억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추세적으로 강하게 또 종목들을 광범위하게 끌어올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선별적인 종목 장세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제가 역대 하락 종목수 낙폭 이제 하락 종목수 상위 쭉 나열을 해드렸고 그때 당시 낙폭을 보여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확인되는 14번 중에서 11번은 한 달 후에 증시가 올랐고 평균적으로 한 달 후에 6% 정도 코스닥이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빠진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진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이제 2020년도 그때 이제 한번 한 달 후에 빠진 적이 있었고 올해 이제 1월 25일, 24일 같은 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하여튼 특징적으로 굉장히 긴축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게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세게 작용할 때 그때 정도 아니면 어지간한 재료에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별로 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거지 추세적인 반등은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적으로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게 신용이 툭툭 털려요. 이게 신용잔고가 툭툭 털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수급 공백이 되니까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시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락한 거보다 좀 많이 올라가긴 해요. 그날 하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자리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그 폭락하던 거 그 이상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근데 어떤 종목은 지수보다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수급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기관 외국인데 수급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소외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 챙겨보시고, 다음에 또 오히려 또 이런 패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재료가 뭐가 되는지는 제가 또 이제 좀 내용을 정돈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